오늘 우리 같이 옥수에서 읽어볼 거는 이재명 대표님 관련한 아티클들 좀 보려고 해요. 음,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현재 어떤 사건 진행 중인지 아시죠? 어떤 사건이냐면,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그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남FC 대기업들이 후원했는데 그게 사실상 뇌물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공직선거법을 떠나서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건 자체가 특혜 그리고 약간 돈이 오간 게 아니냐, 측근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옥소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물어본 것도 있는데, 이제 어제 물어본 거네요. 어제 모닝픽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주주의 후퇴를 약간 우려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옥수 부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결과를 같이 보면요. 그러니까 4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반대. 민주주의 후퇴라는 두 사람의 얘기는 약간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감싸기 위한 변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호화코 공사 중에 호화는 좀 찬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코끼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가 더 많아요. 빨간색이 가운데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중도에서부터는 벌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민주주의 관련 얘기하는 거 말하지 마라. 너네 지금 비리 감싸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저희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룡사자 말할 것 없죠.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이렇게 O, X 있을 때 왜 O를 했고 왜 X를 했는지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수에서는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을까요? 왜 알 수 있는지 이유 아시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댓글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중요한 게 중도에서 좀 갈리는 게 있잖아요. 중도에서 갈리는 원인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주의 후퇴는 당대표 안 놓는 본인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불결시킨 당신네 당이 하는 거고, NRNB 내로남불 어디 안 가네. 내로남불이요, 이거 어제 알려주셨어. 나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생각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 물어본 우리 모닝픽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동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적폐청사는 매일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걱정하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말하니까 설득력이 없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설명하고 있고, 보수에서 당연히 독재의 정의 먼저 공부하세요.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나라도 조선시대로 후퇴시키는 후퇴정당이지,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적인 댓글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진보 쪽에서는 말 자체는 동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후퇴는 동의하는데 본인들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반성하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퇴는 자명한 현실, 민주주의 리부트 시급, 이렇게 얘기하는 진보 선생님도 계시네요. 자, 근데 정확히 보시다시피 옥소 지수를 보면 48%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옥소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하는 민주당의 걱정, 이거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옥소 민심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더 체크해보면 이재명 사퇴론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7일 날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됐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내부 사람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재명 사퇴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재명 사퇴론 관련해서 데이터부터 먼저 보면요. 데이터는 51%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사퇴론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목소리를 볼 수 있죠. 보시다시피 호랑이 하마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중도부터 코끼리부터 사자까지는 찬성,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도 진영으로부터 지지세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784명이 응답했는데 51%가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댓글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도 한번 보면 중도에서도 애시당초에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 당대표를 앉혀놓은 거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개인 지지율 높다고 콘크리트만 끌어안고 갈 거면 그대로 가던가.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개혁의 딸들, 소위 개딸들만 데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또 투덜이 코끼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분은 제가 멘트 보니까 뭐 민주당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노무현 문재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는 민주당 자체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다. 그러면서 국힘이랑 차별성이 있냐. 대장동 사건이 끝이 아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이재명의 도덕관이 민주당 지지자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 규모나 능력에서 MB 하위 호환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시선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좀 추구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보단 적다 보니 하위 호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뭐 이것도 있습니다. 예, 온유한 하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보수에서도 뭐 오늘도 호랑이는 뭐 이렇게 다른 부족 비하하는 건 조금 그렇죠. 예, 아무튼 호랑이가 좀 잘못하고 있다. 예, 정치자금 문제 심각한 문제다. 굳고 저렇게 쓰다니. 그러니까 정치자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보에서 한번 보시죠. 진보에서는 다 X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민주당이 안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냐. 뭐 기존 정치인들이 뭐 개편하려도 혈안이 돼 있다. 이재명 사퇴하고 누가 앉든 탄압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야당 관련한 탄압이 되고 있다. 이르긴 머릴러 사퇴를 왜 해야 하냐. 이재명 대표가 잘못 없다. 오늘 KBS 출연했거든요. 예. 옥소가 드디어 한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예. 처음으로 한국 방송.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국 방송에 나왔어요. 스타트업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옥소가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히 이제 옥소가 이제 정치 개혁을 위해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새로운 정치적 모델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제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중립성, 객관성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KBS 뉴스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12월 27일, 그러니까 그 연말 건데요. 연말 것도 한번 보시죠. 이재명 수사 받겠지만 출석은 나중에 하겠다. 검찰 대응책 어떻게 보세요? 결국 출석하기로 했죠. 이때는 출석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수사는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약간 미루고 변호인이랑 뭐 면담하자고 그러니까 51%가 잘못된 대응이다. 그러니까 출석을 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역시나 코끼리 중도에서 이탈이 보이죠. 빨간색 이탈이 보이죠. 그리고 하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마가 원래는 이재명 대표 지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호랑이와 하마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하마에서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호랑이도 절반이죠. 절반 확실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호랑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번 검찰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무죄로 풀어줬잖아요. 근데 그 장모랑 같이 이제 사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죄 받았는데 장모만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최 선생님 말처럼 다 엮어서 민주당 괴멸되면 어떻게 하냐, 총선 다음에 대선 어떻게 될지 불보는 뻔하니까 버텨야 한다 이런 식의 의견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매우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아무튼 이제 중도 진보와 중도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서 보면 나는 죄가 없고 떳떳하지만 아무튼 출석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대응을 좀 잘못했다는 거죠. 출석을 아예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조사는 받을 건데 출석은 못하겠어 라고 말한 것 자체가 말장난으로 느껴졌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딴 대응을 일반인이 할 수 있는가? 일반인들은 검찰이 오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말 못하죠. 여기도 일반적이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하필 검사 명단 공개하고 나서 출석 늦춰서 진위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좌표 찍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랑 논리 대결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논리 대결에서 승리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론 가지고 미는 좌표 찍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중도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보에서는 세모가 있네요. 베스트 댓글이 세모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찬성 이거가 아니라 세모가 베스트 댓글인 것도 약간 의미심장한데요. 10년 동안 압수수색 200번 하고 지금 이재명 전남 수사검사가 160명이라는데 이쯤 되면 찐따라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여러 번 열어봤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아직도 못 밝혀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에서 증거는 이미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져서 민주당을 흔들수록 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부터 슬슬 이재명 대표를 불러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패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200번 넘게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아낸 게 아니라 그걸 지금부터 천천히 풀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법 리스크보다는 사법 뽀록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니라 그런 검사들이 되게 지금 죄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탈룰라 호랑이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술만 먹는 공룡님 지금 푹신푹신한 의자 올렸네요. 좋아요 눌러야지. 팝콘각. 팝콘각.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이제 아마 3월달부터 이제 연초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하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아마 팝콘각. 그 팝콘각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3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재판 결과가 이제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민주당 내부에 이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가지고 앞으로는 당을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3, 4월 달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재명 대표를 대표해서 약간
물러나게 한 다음에 공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여의도에서 약간 주된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제 취재 결과, 저의 취재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3월 달에 진짜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뭐 여기 뭐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려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부겸 총리님 있고 이번에 나오는 김경수 전 지사도 있는데 뭐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3개월에서 6월까지 이제 당을 이끌고 그 다음에 공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사연님 지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9월 2일 가장 오래된 조사인데 지금 이제 이것도 백현동 관련 비리 거짓말했다. 검찰의 이재명 소환 어떻게 보냐 물어봤는데 55%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근데 이게 9월 달 건데 보면 알겠지만 호랑이 하마 빨간색 엄청 많죠. 그러니까 검찰 이재명 조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9월, 이거 10월. 10월에는 호랑이 아마가 검찰 조사 찬성하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 하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세가 약해지고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보일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전당대회가 확실하다 보니까 주자들이 명확히 나오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나경원 그 위원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친윤이나 국민의힘은 이제 친윤이냐 아니면 이제 반윤이냐 이 싸움이 될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친윤이 집권하게 되면 다음 총선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과거 친박이 주도권을 잡고 친박 공천을 한 결과 이에 대한 반발로 나중에는 이제 비박 사람들이 탄핵에 손도 들어주기도 했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내편끼리 뭉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님은 사실 유승민 의원님에 비하면 약간 중량감이 좀 떨어지죠. 중량감이 떨어지지만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SNL 꼭 찾아보세요. 권성동 의원님 SNL에서 주현영 기자에게 엄청 털리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뭐 그렇게 정치인에 대한 면모를 알아가는 것도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옥수도 잘 되면 권성동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다 불러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